이번에는 2장의 전선로 중 4절 지중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중 전선로라고 하는 것은 땅 밑으로 가는 전선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1번에서는 지중 전선로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전선로는 전선 케이블을 사용한다. 즉 지중 전선로에서는 무조건 케이블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중전선로는 꼭 케이블을 써야 되고, 관로식, 암거식 그리고 직접 매설식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로식과 암거식 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고 중량물의 압력이 받을 우려가 있으면 0.6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직접 매설식도 마찬가지로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m 이상, 나머지 장소는 0.6m 이상 깊게 매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중전선로는 꼭 뭐를 써야 되냐? 케이블을 써야 된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뭐 나전선이나 절연전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설 방식에는 암거식이라던가 관로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 얘를 직매식이라고 보통 하죠. 직매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암거식, 관로식, 직접 매설식을 땅 속에 얼마 깊이에 매설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량에 대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1m 이상 깊게 매설을 해야 되고, 이 중량에 대한 압력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0.6m 이상 깊게 매설을 해야 된다. 문제에서 요 내용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직접 매설식에서 지중전선을 견고하고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해야 된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럼 직접 매설식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이러한 보호 트라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그릇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케이블을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게 되고 땅 속 1m 또는 0.6m 아래쪽에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직접 매설식에서 이 트라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저압이나 고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있네요.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차량의 압력이, 그러니까 차량 등 기타 중량의 압력이 없는 경우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고압에서는 우선 중량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케이블을 시설하고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서 시설하는 경우 트라프에 안 넣어도 된다고요. 또 언제가 되느냐? 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개장 케이블을 사용한 경우,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오죠.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쓰거나 그 다음에 개장된 케이블을 써라. 여기에서 이 개장된 케이블,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는 갑옷 개, 장은 갖출 장입니다. 즉 갑옷을 갖춘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케이블에 심선이 있을 거고요. 이 심선을 한번 절연을 할 거고요. 절연을 하겠죠. 그리고 외장을 또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으로 더 튼튼하게 금속으로 얘를 이렇게, 이 금속이 갑옷이란 뜻이에요. 이 금속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둘러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외장을 한 이런 것을 우리는 개장 케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고압에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쓰거나 개장된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트러프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문제에서는 뭐 나오겠어요? 콤바인 덕트 요 케이블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쵸? 즉 트러프에 넣지 않고 시설해도 되는 케이블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특고압에서는 어떠한 케이블을 쓸 수 있느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그죠? 다 적진 않겠습니다.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그 다음에 연피 케이블. 그 다음에 알루미늄 P 케이블. 알루미늄 P 케이블. 이런 것들을 써서 마찬가지로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서 시설하는 경우 트러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중 전선로에서 케이블을 써야 된다. 암거식, 관로식, 직매식에 의할 수 있다. 중량에 영향이 있으면 1m 이상 깊게 매설하고 중량에 영향이 없으면 0.6m 이상 깊게 매설할 수 있다. 직매식 같은 경우에 트러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저고압에서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중함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맨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맨홀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맨홀. 맨홀이 있고 여기에 관로식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 맨홀 얘를 지중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중함의 시설에 대한 어떤 규칙을 보자 이거죠.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에 견뎌야 되고요.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통풍장치라든가 안에 있는 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유해성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점검을 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세제곱미터 이상의 크기 지중함 같은 경우에는 통풍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자 이외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의 가압장치의 시설입니다. 가압장치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가압장치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중에는 무조건 케이블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케이블이다. 이때 이 케이블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전류와 케이블의 저항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열이 잘 발산이 되지만 지중 같은 경우에는 열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열을 흡수하기 위한, 열을 빼내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즉, 이 냉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 케이블에 뭐를? 냉각 가스라든가 또는 냉각유를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냉각가스라든가 냉각유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해주겠죠. 그 압력을 가하는 장치에 대한 규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압력의 압축가스 또는 압유, 압력이 가한 그 이름이 통하는 관이라든가 압축 가스 탱크라든가 그리고 압유 탱크 그 다음에 압축기는 얘네들한테 다 뭐가 압력이 가해지겠죠. 관, 가스 탱크, 압유 탱크, 압축기 같은 경우는 압력이 가해진대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때 얘네들이 사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에 대해서 몇 배?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했을 때 연속 10분간 가했을 때 여기에 견뎌야 하고 또 누설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압이나 기름의 압력이나 수압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25배의 기압에 견뎌야 된다.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의 유압이나 수압으로 연속해서 10분간.
유압이나 수압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는 1.25배 기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항을 보시게 되면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이 압축가스는 가연성, 즉 불이 붙지 않는, 그러니까 가연성,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부식성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 가연성이나 부식성이 아니어야 된다. 문제에서는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지중약전류 전선의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유도장애 방지. 이것은 여기에 지중 전선로가 있다라고 보죠. 이 지중 전선로, 다시 얘기하면 땅 속으로 가는 전력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전력선이 있을 거고, 지중으로 가는 이 약전류 전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지중 전선 중 이 전력선에서 약전류로 이렇게 흐르는 뭐도 있어요. 누설 전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전자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즉 여기에 전압이 유기가 되고 전류가 또 흐르겠죠. 즉 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지중전선로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장애에 의해서 통신장애를 주지 않도록 전력선과 약전류 전선을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로 넣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누설전류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지중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간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동일하게 여기는 전력선이다라고, 지중 전력선. 그리고 요 위에는 약전류 전선이라고 볼게요. 약전류 전선. 그리고 요 아래에는 가스 또는 유도성 유체관. 그러니까 얘는 뭐 가스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중전선이 다음 조건의 이격거리 이하로 설치되는 경우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가연성 유도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중전력선과 약전류전선 사이에 뭐를 넣으라는 얘기?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중전선과 가스관 사이에도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라 이거, 서로 닿지 않게끔. 언제? 이만큼 이격거리 이하에 설치된 경우에. 보게 되면 요거 볼게요. 얘는 지중 약전류 전선과의 거리예요. 여기가 만약에 저 고압이다 라고 한다면 요 약전류 전선과 요 저고압 사이가 0.3m 이하에 서로 시설되어 있다라고 하면 격벽 써라 이거예요. 또는 난연성이나 불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가 특고압이면 요 거리가 0.6m 이하에 설치되면 격벽을 써라 이런 얘기고, 그런데 특고압 즉 170kV 이하에서 170kV 이하에서 관리자가 협의된 경우 0.1m 이하에 시설되어 있으면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관, 그러니까 뭐 가스관 되겠죠. 얘는 특고압이고 얘가 가스관일 때 얘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이면 격벽을 써라 이런 얘기고, 근데 얘 전압이 25kV 이하 다중 접지 방식일 때에는 여기는 0.5m 이하일 때 격벽을 설치하여라. 즉 어떠한 일정 거리 이하에 서로 접근 또는 교차 설치됐을 때 뭐하라는 얘기예요? 격벽 또는 내화성, 불연성 관에 넣어 시설하여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출제가 잘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6번째, 지중 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그러니까 지중 전선 서로 상호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압, 특고압, 저압 이렇게 보죠.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얘는 특고압, 얘는 고압, 얘는 저압 이렇게 볼게요. 특고압부터 보겠습니다. 특고압과 고저압 간에는 0.3m 이상 얘와 얘도 똑같이 0.3m 이상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고, 고압과 저압 간에는 얘와 얘 간에는 0.15m 이상 이격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격거리 지중간에서. 자,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1번, 2번 보게 되면 난연성 피복이나 난연성 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난연성이에요. 난연성 피복이나 관에 넣어 시설한 경우고. 3번 볼게요. 불연성. 그죠? 불연성으로의 피복이나 관에 넣어 시설된 경우. 그러니까 난연성 관 피복이나 불연성 난 피복을 시설한 경우. 그리고 내화성 격벽을 설치한 경우. 각 전압끼리 격벽을 설치한 경우. 6번째는 25kV 이하 다중접지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0.1m 이상 이격하여 시설했을 경우는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중전선로 상호관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장 전선로 중 5절인 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되는데 터널, 수상, 물밑, 교량, 임시 전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터널 안의 전선로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터널의 목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터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럼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먼저 이 터널의 목적을 보면 얘가 차량이나 또는 궤도,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철도. 그러니까 얘네들만 다니는 거, 사람이 안 다닌다 이거죠. 차량, 궤도, 철도들만 다니는 그러한 터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거. 얘는 저압, 얘는 고압, 얘는 특고압. 이렇게 나눠볼게요. 하나하나씩. 그럼 저압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쓸 수 있느냐? 애자 사용공사. 그죠? 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 여러분 교재 다 있으니까 짧게 쓸게요. 금속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금속재 가요전선관입니다. 그냥 쓸까요? 금속재. 그리고 만능, 케이블 가능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고압에서는 뭘 쓸 수 있냐? 애자 사용합니다. 애자.
공사. 그리고 만능, 케이블 가능합니다. 특고압에서 케이블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선은 무엇을 쓸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자,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 저압 같은 경우에는 지름 2.6mm짜리 쓸 수 있구나. 인장 강도 2.3kN. 고압에서는 4mm짜리 쓸 수 있구나. 그죠? 또는 케이블, 그러니까 2.6mm 또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4mm에 5.26kN 또는 케이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겠어요? 무조건 케이블 공사만 가능하니까 얘는 케이블만 가능하죠. 사용할 수 있는 선은 2.6mm, 4mm 케이블.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예요. 무슨 공사 시? 애자 사용 공사 시. 그럼 애자 사용 공사 시라고 했으니까 저압, 고압만 해당하겠네. 여기 특고압에서는 애자 사용 못 하잖아요. 애자 사용 공사 시 여기에 높이는 저압인 경우에는 2.5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3m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3m 이상. 높이에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차량, 궤도, 철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이거야. 만약에. 아까는 이거 사람 못 통행 안 돼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저압은 똑같아요. 근데 고압은 애자 사용 공사 안 돼요. 사람이 다니면 애자 사용 공사 안 돼요. 그리고 특고압이 안 돼요. 사람이 다니면 특고압이 안 된다. 이것만 보면 돼요. 아, 사람이 다니면 애자 사용 공사, 고압에서 애자 사용 공사 안 되고 특고압 공사가 아예 안 되는구나.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요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행이 목적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차량 이런 거 안 다닌다고요. 사람의 통행이 목적일 때에는 이번에는 고압도 안 돼요. 당연히 특고압 안 되죠. 그죠? 그죠? 뭐만 쓸 수 있냐면 저압만 돼요. 저압. 그러면 저압만 되기 때문에 고압 안 되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 이거는. 그죠? 그리고 공사 방법은 요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뭐가 달라지냐면 전선 굵기가 달라져요. 요 전선 2.5 스퀘어 아니에요. 전선은 이제는 2.5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2.5 스퀘어 이상. 2.6mm가 아니라 2.5 스퀘어 이상이 되어야 된다. 공사 방법은 요거랑 어떻다? 똑같다. 그쵸? 그리고 터널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터널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차량만 다니는 데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데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데냐? 이것에 따라서 공사 방법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공부를 해 주셔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라항 보시게 되면 터널 안에 전선로의 전선이 그 터널 안에 저고압 전선, 약절 전선 등과 수도, 가스,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복잡한데 얘도 그려볼게요. 얘가 고압이고
고압 또는 특고압일 때, 그때 얘는 저압이고 또 약전류, 그 다음에 뭐 수도, 가스일 때예요. 얘가 고압 및 특고압이고 얘가 저압 또는 약전류, 수도, 가스일 때, 이걸 한 번에 그려볼까요?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한 번에 그리겠습니다. 얘는 고압 특고압이고요. 얘는 저압이라고 볼게요. 저압. 그리고 얘는 약전류, 그 다음에 수관, 수도, 그 다음에 가스, 관, 이와 유사한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이때 고압이랑 저압이랑 수관, 가스관은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 둘 다 0.15m 이상 이격해야 돼요. 0.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얘는 얘나 똑같이 0.15m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요 전압이 얘는 400V 이하 일대와 400V 초과 일대 두 개로 나눠집니다. 400V 이하에서는 얘는 그냥 이격거리 없어요. 뭘 쓰냐면 그냥 격벽을 쓰면 돼요. 절연성 격벽 또는 내수성 있는 절연관에 넣어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0V를 초과하게 되면 얘와 얘 간 거리는 0.1m 이상 이격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나전선인 경우 0.3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터널에서. 그렇죠? 터널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이 터널에 관한 내용은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상전선로의 시설이에요.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그러면 물 위에 전선로가 가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변전소, 변전소라고 볼게요. 여기는 육지예요. 육지. 그런데 육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는 하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한강이라고 해볼까요? 한강. 근데 한강에 뭐 다리를 놓기 위해, 교량을 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교량 공사를 한다라고. 그럼 우리가 교량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기를 이렇게 공사하는 곳까지 뭐 하겠어요? 공급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육지까지는 얘를 뭐라고 해요? 가공 전설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상 전설로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랬을 때 사용하는 전선이 저압이랑 고압이랑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 저압도 캡타이어 케이블, 고압도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둘 다 뭘 쓴다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고요. 얘도 똑같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고요. 그런데 저압에서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클로로프렌, 여기에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쓴다고요. 그리고 얘는 가공전선로와 수상전선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접속해야 된다고요. 접속해야 된다. 그럼 접속을 할 때 다시 그릴게요. 여긴 육지예요. 여기는 하천이에요. 여기는 육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저압이에요. 얘는 고압이에요. 여기가 경계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 자, 육지, 하천, 높이, 접속점의 높이예요. 얘와 수상전선로와 가공전선로를 접속하는, 가공전선로를 뭐 쓸 수 있어요? 절연전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절연전선과 여기 뭐예요? 캡타이어 케이블이 쓸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뭐예요? 접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접속점이 육지에 있느냐, 하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압이면, 잘 보세요. 고압이면 무조건 하천에 있어도 5m고요. 육지에서 접속을 해도 5m예요. 근데 저압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 해도 4m예요. 육지에서 해도 4m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단 여기에서 단 육지가 도로라면 육지가 이 접속하는 점이 도로라면 얘는 5m예요. 그렇죠? 5m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도로상 이외의 곳은 4m라는 얘기는 도로면 5m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다 4m라는 얘기고. 그러나 얘를 암기하실 때 여러분, 수상전선로의 접속점은 고압이면 5m고 저압이면 4m구나. 그런데 저압에서 육지가 도로라면 5m가 되는구나. 지표상 높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이거 다르게, 그죠? 4m, 4m, 5m, 5m, 그죠? 도로면 5m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쉽겠다. 수상전선로에는 이와 접속하는 가공전선로에 어디에? 가공전선로면 어디에? 육지잖아요. 육지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을 하고, 또 고압인 경우에는 전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수상전선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물밑 전선로라고 있어요. 물밑이라고 하는 건 물 밑에, 그럼 물밑이 어디일까 도대체? 물밑 전선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전선로. 해저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다, 바닥. 바다의 바닥. 해저. 그 다음에 하저 전선로라는 것들. 하저는 하천의 바닥. 그리고 호저 전선로라는 게 있어요. 호저는 호수의 바닥.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육지가 있고 물이 이렇게 지나갈까, 땅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얘는 물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요 위에 이렇게 전선로가 지나간다. 그럼 얘는 뭐예요? 수상 전선로가 되는 거고, 전선이 요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그릴까요? 전선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가 물 및 전선로가 되겠죠. 요 물 및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볼게요. 저고압 물 및 전선로는 뭐예요? 케이블을 사용한다. 특고압에서도 뭐예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럼 얘 두 개를 보니까 물 및 전선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구나. 하나는 저고압일 때와 그리고 이 특고압일 때가 다르구나.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얘네들은 저고압일 때에도 전선은 케이블을 쓰고 특고압일 때도 케이블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전선은 저고압이랑 특고압이랑 구분해 보니까 전선의 지름 4.5mm, 아연도 철선 이상의 뭐가 되냐,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선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써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개장한 케이블. 이거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케이블이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가 도체가 있을 거예요. 도체. 그럼 이 도체를 절연을 할 거 아니야, 한번. 얘는 절연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실드를 이렇게 할 거야, 실드. 외장, 그냥 외장이라고 써볼게요, 외장. 외장. 이게 케이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절연전선이고, 뭐, 그 사이에 사실은 더 많은 물질들이 뭐 들어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도체가 있고 절연을 하면 그냥 절연전선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외장하면 얘는 케이블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개장한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번 더, 이러한 금속으로 한 번 더 얘를 감싸요. 기계적 강도를 더 세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외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개장한 케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요 안에 요걸 이제 금속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금속으로.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고압 같은 경우에는 4.5mm 이상 아연도 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금속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특고압은 이게 4.5mm가 아니라 6mm예요. 6mm 이상, 그죠? 6mm 이상 아연도 철선 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는 개장한 케이블을 금속으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뭐만 하면 돼요? 요거와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물 및 전선로의 시설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교량의 시설하는 전선로.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뜻하는 거죠. 강에 지나가는 어떤 다리.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물이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뭐 다리는 여러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교량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우리 교량이다라고 보죠. 뭐 교량의 모양이 뭐 여러 개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대충 얘가 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전선로를 보자. 저압, 고압이 나와 있네요. 얘는 여기 교량에 사용하는 전선은 케이블을 쓰는구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저압 전선은 케이블, 고압 전선은 케이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외에는 또 나와 있어요. 얘는 케이블을 쓰는데 이것이 아닌 경우에 저압, 고압을 보자면 저압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고압에서는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량이 철도, 궤도 전용이라면 이때는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라. 근데 이 4mm 이상은 언제? 철도나 궤도 전용일 때는 이걸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케이블이라고요. 케이블. 저압이나 고압이나 기본적으로는 케이블이다. 근데 저압 같은 경우에는 2.6mm짜리 경동선 쓸 수 있다. 고압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궤도 전용일 때는 4mm짜리 경동선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높이 및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를 보시게 되면 전선의 높이는 전선로의 높이는 전선이 지나가겠죠. 얘는 5m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조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교량을 구성하는 어떤 기둥이라든가 벽 등을 의미하겠죠.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케이블이면 0.15, 0.3, 케이블이 아니면 0.3, 0.6이 된다. 그러니까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는 0.3, 0.6인데 케이블을 쓰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교량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간의 뭐 거리가 얘도 조형제잖아요. 얘가 저압이면 0.3m, 고압이면 0.6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케이블을 쓰게 되면 그곳의 반인 얘는 0.15m가 되는 거고 얘는 0.3m가 된다. 언제 얘가 케이블인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임시 전선로의 시설이라고. 임시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사용하는 전선로를 뜻합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짐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의 시설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선의 규정 중에 지선의 규정에서 철탑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철탑은 지선으로 강도를 분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철탑에는 지선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임시 전선로에서는 철탑의 지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선의 시설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임시 철탑 같은 경우에는 지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철탑은 임시일 때 지선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